더 이상 뭐 예를 들면은 나빠질 일이 없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주식을 사면 기다리면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전까지의 컨센서스는 지난번에 베어 마켓 랠리 반등이 온 다음에는 밀려도 전저점은 안 갈 거야. 좀 지킬 거야 이거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얼추 그 수준 비슷하게 왔죠.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뭐 네. 그러면서 불안감들이 있고요. 또 우리 D사의 L 전략가 같은 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욕 먹으면서 한 2050까지도 봤는데 이경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또 물가 데이터 나오고 나서 리포트를 추가적으로 썼는데요. 네. 하방이 명확해졌다 그분은. 왜냐하면 긴축과 함께 경기 두 가지가 다 미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러면 한 연말까지 봤을 때 물론 물가는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중간 선거도 있지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그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뭐 조심해야죠. 그리고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생존 전략을 짜야죠. 그리고 일정 부분의 현금은 들고 가야죠. 그래야 새로운 시장에 들어올 때 자기가 거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 뭐 지금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3,300 갈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4,000 간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조만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8만 원대부터 무지하게 샀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보면은 그때는 팔았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럼 거꾸로 보면 데칼코마니로 접어보면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반대로 언제가 매수 타임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보면 싼 주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버피동의 이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때 조심스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때 탐욕을 가져라.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뭐. 그렇죠. 사실 뭐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뭐 아주 뭐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10명이 걸어가는데 8명은 오른쪽으로 가요. 9명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 혼자 나는 분명히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9명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혼자 가다 죽으면 어떡해. 그런 거죠. 혼자 가다 살아도 외로워. 주식시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알긴 아는데 어려운 거죠. 어쨌든 지금은 생존 전략을 하반기까지 물론 중간에 그런데 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시장에 30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늘 순환하더라. 사이클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짧게만 봐도 코로나 이후에 몇 년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뭐 돈 풀고 주가 올라가고 실물 경제 좋아졌다가 돈 줄이고 펀더멘탈 나빠지고 주가 빠지고 다시 고용 나빠지면 다시 또 돈 풀고 이거를 반복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제 더 이상 뭐 예를 들면은 나빠질 일이 없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주식을 사면 기다리면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살아남아야죠. not yet이네요. not yet.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하세요?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길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 누가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자다. 질긴 놈이 질긴 자가.
그 징기스칸이 얘기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칸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좀 셌는데 그 큰 흐름은 그렇고요. 하나만 더 이 파트에서. 근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길게 보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롱숏을 하면서 그걸 좀 견디잖아요. 롱숏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숏을 할 수 없고 롱숏 전략을 참 취하기 어렵다는 건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요. 숏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롱숏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제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연금은 ETF로 롱온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계형 투자는 저는 롱숏을 하는데. 네. 그런데 뭐 롱숏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에 빠지면 사실 롱온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삼국지 보고 앉아서 기다리는 주식을 다 팔 수도 없고 없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죠. 근데 이제 롱숏을 하면은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해치하면 되니까. 방어적으로 좀 그죠? 그럼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롱숏의 어려운 점이 제가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야, 나 해보니까 롱숏이 좋던데 그래서 그 롱숏을 물론 이제 숏을 하는 방법은 파생 상품을 공부하신 분들은 선물로 하면 돼요. 선물로 숏을 취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게 어려우면은 뭐 인버스 ETF 같은 걸로 숏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나름대로 시장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아니 자기 생각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다 오를 거로 생각해서 우리 주식 가지고 있다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제가 그런 야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해봤더니 그 친구 얘기는 야 더 머리 아프더라. 왜냐하면 주식도 봐야 되는데 시장도 봐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롱 해갖고 버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그게 참 개인들이 롱숏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옵션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옵션은 코스트가 비싸죠.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시장 하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풋옵션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하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옵션의 프리미엄이 높아져요. 그런데 옵션 프리미엄은 타임 디케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시간과의 싸움 생존하시면 되고요. 또 오래 하신 분이나 그런 사이클을 알고 그런 거는 대충 알지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개인으로 제한적이지만 롱숏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또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주식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켓 타이밍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하냐면 사실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거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확률적으로 90%가 틀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밸류에이션이 쌀 때 사서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 마켓 타이밍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좋은 주식인지 싼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틸 수 있어야죠. 버틸라고 하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후자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롱숏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죠. 개인들이 하기에는.